오늘은 리눅스 시스템 기본 명령어 네 번째 시간으로 기초적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명령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리눅스를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거를 뭐 어떻게를 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은 항상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익숙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편인데 리눅스 명령어도 똑같습니다. 리눅스 명령어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자주 사용되어지는 명령어들로 볼 수 있느냐, 리눅스 시스템은 그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텍스트 파일들을 다루는 명령어들이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리눅스 중에 뭐 GUI 환경,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 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터미널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 리눅스라는 거는 서버용이기 때문에 서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터미널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다 명령어를 치게 되어 있죠. 그 중에는 텍스트를 다루기 위한 명령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왜 텍스트 파일이 중요하냐? 서버 시스템, 리눅스 서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시스템뿐만 아니라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긴 한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죠. OS만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도 설치를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리눅스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파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어떤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설정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설정 파일이 다 텍스트 파일로 존재합니다. 근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윈도우즈는 설정 파일,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GUI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뭐 파일 메뉴에 가서 뭐 프로퍼티스라든지 아니면 설정하기, 아니면 설정 이런 메뉴를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팝업창이 뜨고 거기서 이제 막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내부적인 설정 저장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은 다 다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뭐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설정 파일을 어디다가 보관하거나 어떻게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들은 웬만하면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다 텍스트 파일.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웹서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도 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에 설정하는 설정 파일들은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웬만하면 대부분의 이렇게 프로그램들의 설정 파일들은 etc 디렉토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c 디렉토리는 그냥 설정 파일들만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심지어 리눅스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뭔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조차도 다 etc에다가 다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etc 디렉토리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뭔가 설정하기 위한 파일들이 가득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눅스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일단 포맷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텍스트 파일을 잘 다루는 것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편집하고 잘 다루고 하는 것 또한 리눅스를 잘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 기초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안 깔려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을 거예요. 리눅스 시스템 중에. 그래서 뭐 캣으로 되어 있죠. 이게 고양이가 아니고요. 요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CAT 이렇게 있죠. CAT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CAT에 거꾸로 된 거예요. TAC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모어하고 리스가 있는데, 모어하고 리스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리스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건 잘 안 씁니다. 리스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맨 페이지를 열어서 나온 거를 그냥 옮겨온 겁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맨 하고 캣 쳐보면은 이 명령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서스피션을 갖고 온 겁니다. 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어하고 레스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화면 안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지나가는 거를 스크롤링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헤드, 테일, 컷, 페이스트, 뭐 조인, t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특히나 요 페이스트랑 조인, tr 요거까지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요 컷까지는 매우 많이 사용해요. 요렇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쭈루룩 나열만 하면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캣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캣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알아보는데, 문제는 이걸 알아보기 전에 리눅스의 한 가지 기능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배시 픽처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배시뿐만 아니라 이제 리눅스 쉘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 프롬프트를 가지고 칠 수 있는 공간,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쉘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탭 키를 누르면 명령어를 완성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어를 다 머릿속에 안 담고 있다 하더라도 리스팅을 해줍니다. CA 치고 탭을 치면 CA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리스팅을 뽑아줘요. 그래갖고 요거를 또 뭐 CAL 치고 또 탭 치면은 CAL로 시작하는 것들만 또 쫙 뽑아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쉘은 그거를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커맨드 컴플리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글로는 명령어 완성 기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명령어들을 그래서 내가 다 뭐 외우고 다니느냐? 저도 안 외우고 다녀요. 몰라요. 근데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보는 명령어들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령어가 그냥 길거나 이런 것들을 뭐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 다 타이핑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탭을 치면 알아서 이렇게 리스팅을 뽑아주고, 요거 있네. 난 요거 명령어 쓰려고 그랬는데, 그럼 요거를 이제 보고 이제 탭을 치면서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명령어 완성 기능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어느 리눅스 배포 파일이나 이런 거 다 지원해요. 예를 들어서 뭐 LS는 너무 짧으니까 뭐 안 써도 되는데, 이것도 캣 같은 경우도 뭐 짧으니까
이렇게 다 치면 됩니다. 근데 cat 치고 탭을 치면 이렇게 cat까지 요 앞에 cat가 붙어 있죠. 요걸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을 다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S 치고 탭을 누르면 너무 많죠. C 치고 A 치고 탭을 누르면 CA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이 리스팅을 뽑아줘요. 아, 이런 게 있어. 네가 치려는 것 중에 요런 명령어들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CAT 나는 요걸 치려고 그랬어. 요걸 치려는 거죠. 그래서 요 명령어도 다 칠 필요 없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요가 유니크해지면 탭을 치면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요. 예, 이렇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다 칠 필요가 없어요. 예, 요거를 쉘의 명령어 완성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다 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유니크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명령어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탭키를 누르면 S 치고 누르면 이렇게 나머지 딱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명령어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빨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디렉토리도 완성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ls 치죠. 그 다음에 뭐 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탭을 치면 완성이 돼요. 이렇게, 그죠? 또 탭을 이렇게 여러 번 치면 V로 시작하는 이런 디렉토리라든지 파일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는 여기로 들어가니까 탭을 치고 또 탭을 치면 var 디렉토리 안에 있는 디렉토리 목록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업이라고 있네. 여기 앞에 보면 백업이 있죠. 딱 보니까 이게 B로만 시작해. 그럼 B만 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요. 명령어 뿐만 아니라 디렉토리까지도 완성을 시켜줘도 되어 있습니다. 또 탭을 누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리스팅을 해준대. 거기에는 이제 apt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만 있으니까 자동으로 여기까지 파일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etc도 마찬가지예요. etc 이렇게 하면 etc 2만 누르고 탭을 누르면 완성이 되죠. 여기 또 탭을 2번 누르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볼 거냐? 다 모든 걸 다 디스플레이 할 거냐? 물어보고 얘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다 칠 필요가 없어요. 키보드를 다 하나하나 스펠링 하나하나 이렇게 다 칠 필요가 없습니다. 리눅스는 탭을 많이 활용해야지만이 좀 빨리 칠 수 있어요. 리눅스 시스템은 그런 거를 아주 잘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키보드가 기본 명령어 기본 입력기거든요. 키보드를 굉장히 많이 쳐야 돼요. 예전에 뭐 도스 쓰셨던 분들은 뭐 이해가 되실 건데, 윈도우즈 시스템은 요새 이제 마우스가 이제 기본 명령어 입력기 기본 입력기로 되어 있지만, 리눅스 시스템, 특히 서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기본 입력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칠까?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다 지원하도록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명령어 완성 기능이라고 하지만 디렉토리까지도 완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탭을 활용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명령어인데, 이 히스토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쳤던 명령어들을 기록을 해요. 리눅스 시스템은 거의 모든 걸 기록합니다. 웬만하면 다 기록해요. 누가 어떻게 접속했고 뭐 어떻게 했으며 어디서 접속이 들어갔고 명령어는 뭐 쳤고, 심지어는 뭐 루트로 이렇게 전환을 어떻게 몇 시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수도어 명령어도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를 치면 내가 로그인한 계정에 그 로그인한 아이디가 지금까지 무슨 명령어를 쳤는지를 리스트를 쫙 뽑아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히스토리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쳐보면 지금도 히스토리 칠 때도 보면 이렇게 탭을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히스토리를 다 칠 필요 없어요. 이 HIS만 치고 탭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치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이제 붙으면서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쳤던 명령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클리어 명령어, 심지어 내가 히스토리라고 명령어 쳤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해야 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뭘 쳤는데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같은 경우에는 또 찾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습성이 뭐 찾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사람의 습성이다 보니까 막 찾습니다. 구글링을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뭐 지난 과거의 명령어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필요로 했어. 이걸 내가 필요로 했어. 아니면 이걸 필요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붙여넣기 해서 이제 딱 치면 똑같이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요거 지난 과거 명령어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이게 윈도우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우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갖고 이제 또 이 터미널 프로그램 따라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선택만 하면 이제 복사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눅스 시스템은 이런 걸 가만 안 둡니다. 키보드에서 손이 벗어나게끔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치고 싶어.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했지만 복사하지 말고 옆에 보니까 번호가 있네. 요게 138번째 명령어를 지난날에 내가 138번째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치고 싶어요. 똑같이 복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고 138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렇게 느낌표를 붙이고 히스토리 명령어에서 나왔던 이 앞에 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그 번호에 등재된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138번 말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0번 이렇게 치면 이렇게 또 나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152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눅스 시스템은 사람의 손이 키보드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보려는 경향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키보드가 기본 입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하려면 마우스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힘들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마. 그냥 다 해줄게. 이런 마인드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번호를 호출했다고 해서 그 명령어가 히스토리에 안 남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남았죠. 이렇게 138번 명령어 입력한 것도 똑같이 다른 번호로 해서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히스토리 때려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161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히스토리 명령어를 이제 참고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참고한다 그랬죠. 번호로.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R 키를 누릅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리버스 I 서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히스토리 명령어들을 검색해 주는 겁니다.
그 어떻게 검색하느냐? 이게 명령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147번의 명령어를 보면 chmod 4775 b.tex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줄로 텍스트 문자들이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아무 문자나 치는 겁니다. 아무 문자나. 예를 들어서 여기 4775가 있네요. 그럼 4775를 쳐보는 거예요. 4775 어떻게 됩니까? 명령어의 인수값, 이 명령어 인수값까지도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서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령어, 히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등록을 찾아주는 겁니다. 찾아주는 거. 얘가. 아, 이거 아니네. 그럼 요거는 내가 친 거고, 요거는 매칭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친 거고, 요거는 매칭된 명령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지우고, 이게 지워지고 있죠. 왼쪽에 보면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4로 시작하는 게 이것뿐이야? 4만 들어간 게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644도 있고, 뭐 644, 664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 다른 거 4로 시작하는 거 다른 거 찾고 싶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R을 누릅니다. 또 컨트롤 R을 누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컨트롤 R을 누르면 이게 페일드 됐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4775를 매칭했다가 리버스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찾아가는 겁니다. 최근의 명령어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644 다음에는 없으니까 더 이상 못 찾았겠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failed 났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야. 4가 들어간 게. 이 명령어가 마지막이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R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 S 아니면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도 돼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R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리버스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거꾸로 계속 이렇게 failed 났죠. failed 났다는 거는 뭡니까? 더 이상 못 찾겠다. 요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찾기가 가능합니다. 찾기가 다시 컨트롤 Alt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명령어 뿐만 아니라 인자값 아무 스트링이나 다 가능, 아무 문자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b.text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걸 찾아줘요. 그리고 컨트롤 R 다른 거 찾고 싶어. 다른 명령어 히스토리에 이전 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R을 이렇게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빙빙빙 돌아가요. 그럼 이게 맞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엔터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좀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씁니다. 뭐 히스토리도 많이 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걸로 그냥 찾기를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프로파일 디렉토리 요거를 한번 ls 했었네. 요거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다 치거나 아니면 히스토리를 찾아갖고 152번이구나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기 해갖고 치는 경향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시스템의 쉘 중에 배시 쉘 같은 경우에 이거를 기본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어떤 쉘은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약간 좀 묵혀두시고 일단은 리눅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지원합니다. 그냥 내가 쉘을 바꾸지 않았다, 기본 쉘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요. 이거는 우분투죠. 그럼 리눅스 시스템도 지원하느냐, 센토스도 지원하느냐, 레드햇 계열에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명령 완성 기능도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R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런 것들도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걸려갖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failed 나면 더 이상 못 찾겠다 야 이게 마지막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마 2번 요게 마지막으로 걸렸기 때문에 failed 난 걸 겁니다. 그래서 다 지원해요. CentOS라든지 레드햇이라든지 아니면 우분투라든지 전부 다 그냥 기본으로 설치만 하면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리눅스를 다루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이거 딱 마우스를 이렇게 지정하고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이거 마우스를 지정을 해요. 다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 손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키보드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리눅스는 다 그런 경향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다시 돌아와서 기본 명령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cat이라는 명령어인데 cat은 파일들의 내용을 열어서 그냥 화면에 쫙 뿌려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 이렇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cat 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인자로 주면 그 안에 내용들을 쫙 뿌려주는데 지금 내용이 없어서 이제 없는 걸로 이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etc 디렉토리가 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하나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일들의 이 fx 탭이라는 etc 아래에 fx 탭이라는 파일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뿌려주는 겁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뿌려주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것도 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뿌려주는 겁니다. 캣은 캣의 기본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쭉 뿌려주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뿌려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옵션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 옵션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etc 아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줄번호죠, 줄번호. N이 이게 넘버 뭐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줄번호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 N의 특징이 뭐냐면 빈칸도 줄번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비었죠? 이 칸이 비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쵸? 빈칸도 이렇게 이 19번도 칸이 비었죠? 비었는데 이것도 줄번호로 붙여갖고 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줄번호를 붙이는데 빈칸을 빼고 싶다. 그럼 B 옵션을 가끔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빈칸은 줄번호가 없어요. 그쵸? 요 줄번호 있는 것만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 B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웬만하면 이것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TAC 같은 경우에는 이 캣의 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TAC 해갖고 이렇게 해보면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렇죠? 요거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력하고, 그러니까 파일을 거꾸로 이렇게 쭉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TAC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야, 이거 뭐하러 이게 명령어 이게 뭐 유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하러 이게 뭐 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씁니다. 실제로. 쓸 일이 있어요.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쓸 일이 있어요. 이게. 이게 오래전 아주 역사가 깊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정도 있다. 한번 알고만 있으면 그런 거 나중에 쓸 일이 생길 때 그런 명령어 있었지 생각을 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캣하고 뭐 TAC 설명을 드렸고요. 모어가 있습니다. 모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파일이 있군요. 요 파일 한번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파일을 이제 서비스라는 파일의 내용입니다. 연 건데 너무 많아요. 그쵸? 화면 스크롤이 지금 막 마우스를 이용해갖고 막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지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간부터 이게 하나씩 내가 한 화면씩 이렇게 좀 나왔으면 고맙겠는데, 이게 그냥 캣은 그냥 무관심한 애예요. 얘는 그냥 이 명령어 치면은 텍스트 파일 내용을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화면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페이징이라고 그러죠. 페이징. 한 화면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뭔가 키를 딱 누르면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모어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나오죠. 모어 그래서 5% 현재 파일 전체 내용 중에 5%를 화면에 보여줬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마치 우리가 A4지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인 거죠. 화면에 한 칸을 딱 뿌리지 않고 이런 것도 있구나. 17%, 22% 이렇게 되어 있고, B를 누르면 B, 스페이스바는 전진, B를 누르면 그 이전 장, 이전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F를 누르거나 백, B가 백이죠. 백, F는 포워드 이런 뜻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전진하는 거고요. 보다가 꼭 이게 100% 다 봐야 되느냐, 안 그렇다 이거죠. 중간에 보기 싫다 그러면 Q를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Q를 누르면 나오고요. 그 다음은 모어 말고 그 다음은 리스가 있죠. 리스. 이거는 모어랑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한번 이럴 경우에 이제 맨페이지가 필요한 거죠. 맨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퍼시트 오브 모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모어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그런 뜻이고요. 하지만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입력으로 들어온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서비스라는 파일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요. 다 읽은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한 화면씩 이렇게 뿌려준다는 얘기고, 리스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에 전체 파일을 다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FB 다 먹고요. 스페이스바 다 먹습니다. 레스는 시작할 때에 전체 파일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모어는 왼쪽에 여기 전체 몇 퍼센트 읽었다 이런 게 가능한데, 얘는 몰라요. 전체 파일을 다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파일의 끝이다 이런 것만 있고, 중간에 지금 뭐 몇 퍼센트 나왔는지 이게 잘 몰라요. 얘는 그런 뭐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모어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파일의 전체 내용을 안 읽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일을 읽을 경우에, 큰 텍스트 파일을, 이게 지금 용량이 19KB 밖에 안 되니까 망정이지, 이게 진짜 한 몇십 메가, 몇백 메가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거를 파일을 한번 잘못 열면 큰일 나요. 유니스 시스템에서는. 메모리를 다 먹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 나는데, 요 명령어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체 큰 파일들의 텍스트 파일을 다 보여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헤더가 아니라 헤드라는 명령어인데, 이건 뭐냐, 헤드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해볼게요. 서비스 텍스트 파일을 무조건 인자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의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몇 줄만 보여주는 거네, 얘는. 이렇게. 그죠?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10개네. 그쵸? 헤드는 텍스트 파일의 첫 시작 10개 라인을 뽑아서 보여준다. 그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난 10개 라인만 보여줄 거냐? 난 싫어. 5개 라인만 볼래.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5개 라인만 보고 싶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5 이렇게 하게 되면 5개 라인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됐어. 난 20개 라인 볼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라인의 개수를 입력하면 그만큼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헤드의 주된 기능이에요. 그러면 테일은 헤드의 반대입니다. 테일은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10개 라인을 뽑아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거는 TAC처럼 거꾸로 출력은 안 해줘요. 대신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거꾸로 출력하는 건 아니고 요 파일 끝에서 10개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뽑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10개 말고 한 3개만 볼래.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3개 라인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명령어들입니다. TAC는 뭐 잘 안 쓴다고 그냥 빼도 되고, 모어가 있고 리스가 있는데 요거는 저는 이제 모어 안 쓰고 요거만 쓰니까. 그리고 이제 헤드랑 테일 이렇게 있죠. 네, 테일 중에 이게 F 옵션이 있어요. F 옵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F 옵션이 이제 follow 이렇게 되어 있죠. output appended data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파일이 계속 로그 파일처럼 뭔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 테일 명령어로 이제 실시간으로 볼 때에 파일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파일에 기록되는 거를 볼 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여기 뭔가 파일 내에 뭔가 데이터가 추가되면 그때에 여기에다가 한 줄 쭉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유용해요. 요거는 이제 로그 파일 같은 거 볼 때에 주로 많이 합니다. 웹서버의 로그 파일이라든지 와스서버의 로그 파일을 볼 때에 물론 이제 굉장히 바쁜 서버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 F 옵션도 이제 유용하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이제 컷 명령어인데, 컷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잘라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컷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잘라주는 것. 여기 보면 remove라는 말을 썼는데 remove 뭐 제거하다 뭐 그런 건데 물론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컷이라는 것이 뭔가를 제거를 하면 그 필요한 부분만 이제 꺼내오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remove라는 말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런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 1, 2, 3 이렇게 적어놨고 A, B, C, E, F, G, H, I, J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요거는 탭을 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페이스바로 그냥 공간 하나만 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컷이라는 명령어의 특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컷 이렇게 주고 파일을 줬으니까 파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제 옵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하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제 옵션을 줘야 되는데 C 옵션을 주면 먼저 줘볼게요. C 옵션을 여기 보면은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C 옵션을 주면 C 이렇게 1,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대시를 붙입니다. 이렇게 3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가지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필드만 커팅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1, 2, 3 번호대로 세 번째 필드까지만 쭉 잘라서 보여준 겁니다. 이건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죠. 리무브가 맞죠? 어찌 보면 요것만 남겨두고 다 커팅 다 리무브 해라. 그러니까 이것만 나온 거죠. 이거 말고도 옵션이 또 몇 개 더 있는데 보통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옵션 중에 -F 옵션이 있습니다. 이 F 옵션은 말 그대로 필드라는 뜻이에요. 필드라는 뜻인데 필드를 하려고 하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탭입니다. 탭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게 1, 2, 3 하게 되면 이게 탭이 없잖아요. 그렇죠? 필드 구분이 없어요. 얘는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고 얘는 필드 구분이 이게 두 번째 필드, 그러니까 EFG가 두 번째 필드죠.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필드 하게 되면 이제 얘만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거 없어요. 얘도 필드 구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필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나는 두 번째 필드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다 나와 버렸네. 왜요? 필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출력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얘도 마찬가지예요. 필드 구분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다 출력해 버려요.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필드 구분이 가능했죠. 두 번째 필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만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얘만 올바르게 이제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 옵션이 있는데 딜리미터 이런 뜻이에요. 딜리미터 이런 뜻인데 딜리미터는 그러면 어떤 뜻이냐? 구분자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다 다르네요. 보니까 맞는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뭐 C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에러가 나는데 캐릭터는 아니면 필드를 지정해라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통은 이제 D 옵션은 그러면 F 옵션이랑 같이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F 옵션에 주고 그래서 두 번째 필드에 딜리미터를 예를 들면 뭐 F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동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필드에서부터의 첫 번째와 마지막 요 첫 번째와 마지막은 필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출력해 버리는 거고요. 필드 구분이 두 번째 적용된 EFG에서 F를 필드 구분해 갖고 F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요 뒤에 거를 출력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이거 그냥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필요해요.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컷이라는 것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고 의외로 이제 필요로 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제 이렇게 뭐 유용할 것 같지 않지만 알고 계시면 이제 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일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캣에서부터 컷까지 실제로 이제 알아봤고요. 페이스트, 조인, TR 요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페이스트, 조인 이거 잘 안 써요. 저도 이건 예전에 있었다는 거는 알았는데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나도 많이 까먹고 TR은 가끔씩 쓰기도 하긴 하지만 저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TR은 근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쉘 스크립트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써요.
실습할 때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명령어인데 별도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를 인터넷을 뭐 한번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맨페이지 그런 거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페이지 말고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포 명령어가 있죠. 인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인포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맨페이지랑 비슷한데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예제도 같이 보여줍니다. 맨페이지는 예제가 많이 없어요. 예제는 뭐 없죠. 이렇게 옵션만 잔뜩 있고, 근데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예제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2개 이렇게 있으면 페이지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 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습서 인포, 튜토리얼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학습서, 자습서 뭐 이런 거 같은 개념인데, 이걸 보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인포 해갖고 뭐 이런 조인 이렇게 하시면 굳이 인터넷까지 뒤질 필요 없어요. 뭐 구글 뭐 그것까지 키보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포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인포 캣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넘기고 하다 보면 이렇게 다음 명령어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 순서를 가지고 이제 온 건데 어찌 보면 이 nl이라는 명령어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od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이기도 하고 자주 쓰이는 명령어들인데 지금은 이거 다 익히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 명령어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익히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